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 와서 인류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좁쌀할 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보여준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으나 마음을 내는 자리가 보시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게 이루어지고 색즉시 공이 공즉시 세계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읽으면서 제가 또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나누어야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헨리 몰레이슨 때문에 인류의 뇌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일주문을 쾅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붓다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대보살의 삶. 우리가 목탁치며 관세음보살 하죠?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관세음이고 현실 속에 현존한 것인데 천수천안으로 몸을 놔두는데 2401조각으로 몸을 놔두었는데 입종하겠습니다. 무고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모두 잘 지내신 그때 얼굴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때라 매미들에게도 필요한 계절이고 개구리와 그 밖의 모든 곤충과 한바탕 춤을 추며 살아보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특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어느 계절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여름이라는 계절이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무지막지 중요하고 필요한 계절인지,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넓은 인식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여름의 더위를 잘 좀 참고 견딜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신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제발 그 제가 짓는 농사가 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신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딱 목소리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좀 바람이 알맞게 불고 태양도 알맞게 내리쪼이고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조건에서 제가 짓는 이 농작물이 자라나게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 정도 원은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오케이 사인 받고 신이 실제로 그대로 해주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도 살랑살랑 햇살도 이렇게 강렬하게 뜨거우면 다 타 죽으니까 그냥 햇빛도 따뜻하게 그다음에 비도 알맞게 촉촉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네요.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벼가 어떻게 됐을까요?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막 그냥 태양 강렬하게 내리쪼이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쓰러뜨리고 나무가 팔대기가 떨어져 나가고 막 뿌리채 뽑혀 나가고 이거 죽고 저거 죽고 하는 속에서도 딱 붙들고 사는 애들이 있죠. 그 살아난 애들이 끝까지 땅에 붙어갖고 있으면서 곡식을 열어가지고 지를 그냥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끝까지 붙들었다. 누구에게 보시한다? 생명에게 보시한다. 생명한테 보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어마어마한 용기와 있어야 그 보시하는 거예요. 그 보살의 육바라밀 행 중에 1번이 보시잖아요. 제가 자주도 얘기했지만 보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 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인간이 나라고 하는 생각 자아에 대한 에고로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쉬워요. 보시를 하면서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관용의 마음이 생기게 하고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거든요.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인색하다는 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 내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 위주. 다른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 아우 안 됐네 딱하네 이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 보시를 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에게 육바라밀에 1번에 보시를 지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통찰력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득은 뭐다? 보시를 행하다 보면은 정신질환을 앓지 않게 돼요. 보시는. 왜냐하면 보시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안 쉬워요. 그렇죠? 그 자기의 세계에 가두어져 있을 적에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근데 보시를 하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점 사라져요. 이 말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어텐션하고 있던 주의력을 타인에게 보시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뻗어나가죠. 주의력이 다른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것만큼 타인에게 어텐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영역이 넓어지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고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시를 하다 보면. 그런데 보시를 행해지지 않으면 이 안에 멈춰 있어요. 그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좀 전에 반야심경 읽고 했는데 반야심경의 내용에 대한 것이 보시바라밀을 행하지 않고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를 실천해 봐야 부처님께서 붓다가 말씀하신 원초적으로 첫걸음이 무엇인가 보시의 단추가 열려야 그 다음 단추, 그 다음 단추, 그 다음 단추도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시에 대한 것이 실천이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지계잖아. 지계가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잖아. 윤리 도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그렇죠? 일단 보시를 행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지. 저 사람도 성공했으면 좋겠지. 남이 잘 됐으면 좋겠지. 보시라는 거는 남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서 내가 힘들지만 딴 사람한테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미소 한번 보내주고 보시가 무죄칠 수도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선물 하나 안 주고 할 수 있는 보시가 얼마나 많아. 네.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 탔을 때 연세 드신 분이 타거나 또는 젊은이라도 깁스를 하고 탔거나 팔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탔다. 아무리 애가 탔다 해도 기부스 아내한테 노인이 일어나 자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으나 마음을 내는 자리가 보시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게 이루어지고 색즉시 공이 공즉시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반야심경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반야심경의 실천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소 한 번만 줘도 반야심경 터득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화가 나고 속상한 순간에도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낼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주먹 날릴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절제해. 차단해. 누가? 전두엽이. 그거 아니야. 너 할 수 있는데 그 행동하고 나면 너 후회해. 하지만 딱 막아줄 수 있는 차단. 그래서 열고 막고 개폐를 해요. 우리 브레인 안에서는 열고 막는 거, 개폐. 예, 열고 막아. 필요할 땐 열어줘. 그래야 이온 문을 열어줘야 칼슘, 마그네슘 들어가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야 생각을 하잖아요. 사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누가 해요? 칼슘, 마그네슘이 하잖아요. 근데 칼슘, 마그네슘은 원초적으로 어디서 왔어요? 암석에서 왔잖아요. 칼슘, 마그네슘이 돌덩이잖아요. 그렇죠? 암석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암석은 또 어디서 왔어요? 별에서 왔잖아요. 이 지구촌 안에 별에서 안 온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요. 어느 것 하나도 별에서 안 날라온 거, 배달 안 온 거, 택배 배달 안 온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뭐가 있었나요, 여기? 우리의 지금 몸속에 돌고 있는 피조차도 다 별이 날라온 거잖아요. 헤모글로빈. 우리 몸뚱이가 탄소 성분이 있지. CHNOP. 그렇죠?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P 인. 이 성분들이 다 슈퍼노바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던 소리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못 들어본 소리고 뭔 그런 소리가 있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유담이라고 그랬어. 그치? 유담군이 왔는데 우리 유담군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세상, 시대에는 이제 저 세대, 우리 세대까지는 그 60세를 살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60 환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60까지 살았는데 지금의 이제 30세 미만은 150살까지 살고 40세 미만은 120살까지 살죠. 기본이 2배를 살고요. 3배를 살게 돼요. 그런데 지구 안에서만 못 살아요. 우리 유담군 세대는 지구 안에서 못 살고 지구를 떠나는 세대, 다중행성 속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그 다중행성을 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 날아가는 거 엄청 연습하잖아요. 지구가 아닌 곳에 가서 살아야겠어요. 왜? 지구의 역사는 끝나거든요. 예, 태양의 역사가,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잖아요. 100억 년 중에 50억 년이 지났잖아요. 50억 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화성으로 날아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뭐 과학자들이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보고 저 또라이다 막 이랬잖아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신한테 정신 나갔다고 이러는데 어떻느냐고 이제 이러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 왜? 자기가 초등학교 때 10살도 되기 전인가 11살인가 12살인가 요때에 아폴로 11호가 날아가면서 달에 착륙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막 꿈을 키운 거야. 그 아폴로인가 뭔가를 이거 17번 쏘아 올려갖고 6번인가 성공했잖아요. 그 중에 아폴로 11호. 그래서 암스트롱이, 예, 그죠? 암스트롱이 거기 가서 변 보고 봉지에 싸서 버려놓고 왔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달에 가서 버린 그 변이, 암스트롱이 버린 똥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것인가 죽었을 것인가, 요게 관심사예요. 요게 살아있다면 생명체가 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똥 한 덩어리를 엄청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왜냐, 연구 대상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싸서 버리고 왔는데 얘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있을까 말까가 너무 초미의 관심사예요. 저도 너무 궁금해. 죽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생명 끝나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쏘아 올렸죠. 그래서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이제 달에 갔다 오네. 야, 우리 이제 달에 갔다 왔어. 이제 됐어. 그러고는 우주 시대에 대해서 관심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참 가더니 중국이 청호 4호인가요? 뭔가가 달 뒤에 가서 뚝 착륙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꼴 못 보니까 우리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로 쏘아 보내는데 아시겠지만 로켓 하나를 발사하려면 양쪽에 추진체를 달아야 되죠. 그 추진체 한쪽당 300톤 내지 200톤. 추진체를 날려보내면서 화성까지 날아가야 되는 걸 하려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야 돼.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도는 돈을 써야 돼요. 그거 하나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실패하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 추진체 쏘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추진체가 날아가서 리턴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요거를 성공시켰잖아요. 몇 번? 리필 몇 번? 10번.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까무라쳐야 돼. 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나가 떨어져. 우와, 막 뒹굴러야 돼, 지금 우리가. 막. 10번 리필해서 돌아오도록 착 갔다가 쏘아 올린 뒤에 착 돌아서 그대로 내려오잖아. 다큐 보셨어요? 보셔야 돼, 이런 거. 착착착착 내려와서 딱 발사돼 와서 착 붙잖아. 와, 심장 벌렁거리고 심장 뛰고. 바로 저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화성으로 바로 날아가는 게 너무 돈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달부터 가자. 그래서 달에 가는데 이제는 뭐 가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달에서 물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달에다가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겠다는 거야. 도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도시를 만들어서 달 도시에 가서 살 사람, 문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살 시대를 먼저 열겠다. 그 다음에 나가는 곳이 어디냐? 끝끝내 화성인데 화성이 지구하고 제일 흡사하다잖아요. 지금은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운 거야.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뭐 때문에? 중력의 문제 때문에. 추진체를 그만큼 돈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가 가죠? 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건 되는 거지. 그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거야. 거길 열겠다는 거야. 우주 기지국에 한국에 우리의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지금 우리 세대 애들이 그 뭐 지분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나라에도 땅덩어리가 있듯이 우주에도 그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9개국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국도 차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지분에 지금 꼬랑댕이 매달아 놨잖아. 일단 이렇게 꼬랑댕이 매달아 놨잖아. 한국도 올라가 있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 3억 3천이라고 하는 미국 인구와 15억 인구라는 중국 인구와 예? 뭐 1억이란가 2억인가의 일본 인구와 거기에 우리 5천만이야. 5천만. 5천만이 어디를 껴도 껴 그냥 껴. 다 해. 다 돼. 그쵸? 안 되는 거 없다예요. 그래 자부심 갖고 가야 되고요. 말하자면 돈은 이런 거 연구하는데 팍팍 밀어줘야 되는 거. 자기 먹고 사는 데에 어떻게 연연하기보다 미래 차세대의 아이들의 미래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구축하고 열어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돈 한 푼은 그런 데 쓰여져야 돼. 정말. 그런 데 눈 뜨셔야 되고 그런 데 기부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기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에 기부하고 제가 그런 데에 관심 갖는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대형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노인 그 요양사예요. 노인 요양사 케어를 하는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시장을 보러 간 거예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오바마가 그 다큐에 나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걸 끌고 가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어.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물어요. 당신이 사는 집은 굉장히 멋지죠? 그렇다고. 당신이 꿈꾸던 집에 사시겠네요? 그렇다고. 그 집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소파와 이런 것들도 멋지고 환상적이겠네. 뭐 이런 식의 물어요. 다 갖추어졌지만 다 갖추어졌다 이거야.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걱정이 아무것도 없으시겠네요. 맞다고.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라고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걱정은 없다. 그런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가장 관심사와 초미의 관심사와 걱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나 먹고 사는 것에 헐떡거리다 보면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미래 산업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제가 과학 공부 배우면서 박문호 박사님이 항상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요. 그 소개해 주시는 책이 무지 어려워요. 뭐 과학자들도 나는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을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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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는구나 아 모르는구나 모른다 모른다 땡 이렇게 읽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 못 보셨죠? 제가 요즘 그런 책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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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런 걸 당신은 바바바바박 읽는 거지 그냥. 그럼 이제 그걸 썸머리를 탁 해주시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 주셔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가 없는 남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시는 HM, 이니셜을 따갖고 HM, 헨리 몰레이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히 하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또 이분에 대한 그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읽으면서 슬픈데 위대해. 너무나 가슴이 저린데 온몸이 오그라들듯이 저린데 너무 장엄해.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읽으면서 제가 또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나누어야겠다 라고 했어요. 자, 이분이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살 될 때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그 지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마을이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 있는 곳이야. 조선소 배 만드는 공장이 있는 동네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마을에 살았는데 13살 될 때 뇌전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뇌전증이라는 그 발작 증세가 아주 약하게 13세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증상이 발작이 오면 한 1분 30초 정도 잠깐 멍 때리면서 혼나간 듯이 있다가 정지된 것 같다가 1분 30초 정도 만에 돌아와요.
친구하고 앉아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1분 30초 갑자기 나가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17세가 지나고 20세가 되면서는 발작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27세 청년이 되던 때에 이제 그 뇌전증이라는 간질 발작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중학교는 어찌어찌했는데 고등학교 생활이 안 되고 아이들이 다 놀리고 또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수시로 간질 발작이 일어나니까 수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명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명의를 만나서 뭐냐면은 이런 발작을 하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여러 그 뇌로 인해서 겪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혹시 그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뇌에서 드러내버리는 절제 수술을 혹시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27살 되던 해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을 해서 그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가 측두엽 쪽이에요. 그 측두엽 쪽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다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대칭을 이루는 이쪽에 측두엽 부위를 갈라서 드러내면서 잘라내면서 이 의사가 혹시 하고 해마까지 드러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시절에는 브레인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 상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오면 일단 뇌뚜껑부터 열어가지고 막 이 부위 저 부위를 자르는 수술이 행행했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낫는 경우도 있고 잘못돼서 세상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의학은 실험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뇌를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뭘 봐야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들은 죽은 시신, 죽은 사람이 그것도 어쩌다 기증했는 뇌, 기증을 했을 때만이 어쩌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그 다음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환자밖에 본 적이 없어요. 뇌 자체를.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의 뇌는 볼 기회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에 데려가서 수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발전을 못한 거예요. 뇌과학 자체가. 완전 답보 상태에 멈춰 있었는데 뇌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점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조직의 측두엽의 일부와 해마를 드러내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발작은 멈췄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선 쇠양기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진이 빠져있던 젊은이에게 발작이 멈췄으니 얼마나 이게 희소식이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와요.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금방 만난 사람, 금방 했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30초 전에 있었던 단기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의 뇌로 인해 갖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측두엽과 해마를 드러내는 순간 단기 기억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논문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내용 하나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무수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마를 잘라냈더니 어린 시절부터 지나간 과거의 기억은 해. 지나간 과거의 기억은 하는데 지금 당장 일어난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알지만. 그리고 이름 한번 얘기해봐요. 아무거.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얼굴 한번 자세히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했죠? 네. 했어요? 자,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하고 30초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하고 인사했냐고 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누구와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0초가 지나면 그 사람과 다시 새로운 듯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금방 만난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마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어린 날의 기억은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 날의 기억은.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서로 다른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류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해마라고 하는 것은 히포캄퍼스라 그래요. 몰라요 하지 말고 드러나야 돼, 이것도. 히포캄퍼스. 해마가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해마. 네, 해마가 이렇게 있고 해마 있는 곳에 편도 있지,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거 있지,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이 해마라고 하는 놈을 잘라냈더니 해마가 왼쪽에 있는 해마가 단기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단기기억. 사람 만났을 적에 이게 이어지는. 자, 여러분 지금 오실 때 지하철 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시네. 내려보세요. 자가 운전으로 온 사람. 몇 분 계시네. 자, 이렇게. 자, 자기가 뭐를 타고 왔든지 간에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 차를 몰고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 단기기억인 좌쪽 해마가 한다고요. 근데 그 단기기억인 좌쪽 해마가 그 기능을 못하면 오기는 왔어, 여기를. 뭐 타고 오셨어요? 모른다고요. 이해했죠? 그런데 오른쪽 뇌는, 오른쪽의 해마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감각이 들어왔죠. 감각이 뭐예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5가지. 요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걸 의식이 규합을 시키죠. 통합을 시켜서 그 의식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해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닿는 순간 아 부드러워, 닿는 순간 차가워, 닿는 순간 뭐 밋밋해, 뭐 이런 감촉들 있잖아. 감촉 들은 거, 뭐 지금이야 여기 분위기, 공간, 뭐 이게 이제 해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단기 기억에 들어와 있는 애가 여러분이 지금 정각사 와서 저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상황과 이 공간에 대한 것이 막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바로 안 넘어가요.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 수면과 기억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감각과 기억이 서로 붙어 있다. 이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서 봤던 단기 기억 좌뇌에 있던 것을 대뇌 피줄로 보내요. 대뇌 피줄로 보내갖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아이가 1년 지난 뒤에 만났을 적에 우리 정각사에서 만났잖아. 정각사에 붓다울이 있었지. 야 거기에 뭐 계단이 이렇게 있더라 공간에. 거기 뭐 500불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을 때 가능한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린 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건 장기 기억으로 넘어와 있죠. 대뇌 피지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왔는 애는 알아. 그러니까 27살 수술하기 전까지 있었던 친구나 친인척 사람은 다 알아봐. 그 시절의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한 게 기억이 안 돼.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어떨 것 같아? 그 바람에 한 젊은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긴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을 잃어버린 이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1960년대부터 무려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의 브레인은 모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박사들의 연구 대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실험 도구로 기꺼이 제공해요. 실험 연구를 하러 가요. 매번 46년 동안. 46년 내리다지 80몇 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연구 대상으로 끊임없이 제공을 해줘요.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이라도. 그래서 의사가 절개한 그 뇌 부위가 해마였는데 그 당시에 전혀 몰랐었던 기억 형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마를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해마가 손상될 때 기억상실증이 걸리는구나. 헨리 몰레이슨 때문에 인류의 뇌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일주문을 쾅 열어주게 된 거예요. 80억 인구가 바로 이 존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노라. 뇌에 문제가 생겨도 뇌뚜껑 안 따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분으로 인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각하는 것과 감각하고 운동 이 기능은 정상이에요. 단기 기억만 안 돼요. 단기 기억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46년간 의사들이 연구했잖아요. 모든 과학자가 다 들러붙어서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언제나 이 실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항상 깍듯하고 예의 있고 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게 이 사람의 천성이었고 이 천성을 이 사람은 해마를 드러내고 기억이 단기 기억이 상실된 이후에도 잊지 않고 있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장기 기억에 이미 자기의 인간성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인간 종으로 성장할 것인지가 어린 날에 이미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해마를 절제하면서 단기 기억이 없다 보니까 단기 기억이 쌓이지 않잖아. 그때그때. 이 사람 만나도 계속 처음 만난 거야. 처음 만난 거야. 처음 본 거야. 했던 말 금방 처음 듣는 말이에요. 미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을 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 폭발하거나 그런 행위를 46년 죽는 날까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단기 기억을 쌓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가자 이분이 미움도 없어졌어요. 분노도 사라졌어요. 슬픔도 사라졌어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억울하다. 응? 억울하다. 서운하다. 없어졌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 이 수술 해보면 어떨까? 그냥 다 똑같이 단기 기억 못하면 되는 거잖아. 니나 나나. 그쵸? 단기 기억만 못하면은 만나는 이 다 처음이니까 계속 새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마라고 하는 것에 단기 기억을 통해 이 대뇌피질로 보내갖고 저장되어진 장기 기억이 뭐예요? 옛 지나간 기억을 끌어와서 하는 것이 과거 기억이고 오지 않은 거를 끌어와서 걱정하는 게 미래 기억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시속 게임 하느라고 난리굿을 치는 게 지금 편도체하고 해마의 역할이잖아요. 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이 없으면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얼음땡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어떻게 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확 돌아서서 확 댐비는 공격하거나 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쥐가 어디 구석에 몰렸을 적엔 어떻게 돼? 쥐가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댐비는 거 보셨죠? 영상에 확 댐벼갖고 고양이가 겁을 먹고 달아나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쥐도 건들면 공격한다. 그게 어느 때?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건들면 너무 무서운 순간에 도망가거나 얼음땡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면 수용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땐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 다른 세계의 지평이 열린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적에 안 받아들이고 수용 안 하고 거부할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 왜 나야? 왜 하필 난데? 왜?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는 데는 답이 없다 그랬죠. 왜는 답이 없어요. How to?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돼를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도망가? 회피해? 얼음땡? 그런데 그 해마를 드러내고 단기 기억이 없어졌더니 짜증을 낸다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냥. 그래서 늘 46년간 연구했는 이 과학자 말이 항상 기분이 좋아. 항상 웃어. 예의 바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해마 드러내는 거 괜찮겠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에?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가사 하나 드러내볼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아니 정말 농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를 울린 거, 저를 감동시키고 이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가슴에 찐한 감동으로 온 거.
이분이 46년간 27살 수술한 날로부터 80대가 지날 때까지 자기를 뇌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으로 내놓고 연구하러 실험실에 계속 부를 때마다 가요.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 부르면 여기 가고 저기 부르면 저기 가고 모든 걸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뇌를 통해서 연구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보시예요. 보살의 보시예요. 바라밀이에요. 저 언덕 건너간 소식이에요. 저 언덕 건너간 한 소식이에요. 나의 뇌를 연구해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과학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뇌를 기증하겠습니다. 자기 뇌를 갖고 연구하세요. 이분이 눈을 감아요. 그리고는 기증되어진 그 뇌를 바로 이 수술장으로 가서 그 브레인만 적출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의 자기가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이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인류를 향한 자기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자기의 브레인을 내놓음으로써 인류의 정신병과 관련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기의 뇌가 쓰여지기를 희망하는. 그러고 난 뒤에 놀라운 사실은 의사들이 이제 여기 모여서 이 사람의 뇌를 2401조각으로 슬라이스를 합니다. 부위마다 다 펼쳐서 하나하나 부위마다 인류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자기의 뇌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놓았고 전부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합니다. 다 촬영하고 3D 영상으로 다 만들고 완전히 그거를 연구소에 브레인과 관련된 의학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과 과정에 이 사람의 실험 연구는 다 교재에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 브레인과 관련된 모든 교재에는 이분의 뇌가 안 올라온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2400조각으로 잘려진 뇌가 3D 영상으로 다 찍어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집도한 의사가 자기가 직접 나와서 그거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이 서로 의학계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인터넷에 공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 와서 인류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좁쌀할 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보여준 겁니다. 붓다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대보살의 삶을 우리가 목탁치며 관세음보살 하죠.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관세음이고 현실 속에 현존한 것인데 천수천안으로 몸을 놔두는데 2401조각으로 몸을 놔두었는데 그리고는 그거를 3D 영상으로 쫙 보관을 해서 불 다 켜놔서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이 분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그 자료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합장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 축원을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기여해 주신 한 분의 붓다 앞에 참 존경심을 가집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박사님이 직접 이거 집도하신 이 절편 자르듯이 한다 그래요. 한 조각 한 조각의 절편을 자르듯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나 또한 나의 브레인을 쓸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 이 브레인을 연구 대상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전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에 매이는 종교적 신앙생활이 자기가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느끼고 몸소 내가 그것에 전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때문에 책을 쓴 거예요. 너무 감동인 말이 있어요. 헨리가 자기의 뇌를 연구의 대상으로 내놓기 이전까지는 우리 인류가 그 이전 시대에 의학이 발달했다면서 왔던 세상에 연구했었던 과제, 말하자면 2008년 전까지 연구했었던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호모사피엔스가 걸어왔던 전 인류가 걸어온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과 이 한 분이 내놓은 연구 업적을 통해 내놓은 이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료이고 내용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래요. 전 인류를. 내 뇌가 2400조가 아니라 24,000조각으로 조각이 난다 해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이 육체가 그 이상 가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삭발한 사람인데 삭발한 내가 인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내가 기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나에게 다시 한번 범종 두드리듯이 그냥 콱 두드려 준 분이 바로 이 헨리라는 분입니다. 자신을 시험의 도구로 제공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통째로 다 내놓고 그리고는 기억과 학습의 관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인류가 알도록 해주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고마워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걸어갔던 길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먹고 싶은 걸 꺼내 먹으면서 순서대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이 기억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얼마나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이걸 기억하신다면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뇌의 브레인의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은 삭제하도록 하고 그 해마에 새로운 기억을 수집하여 집어넣도록 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구나. 해마가 사라지는 순간 미움도 증오도 분노도 화내는 마음도 억울함도 섭섭한 마음도 따지는 마음도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다는데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해마에 좋은 것을 기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게 보는 순간 기분 나빠. 보는 순간 짜증나.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 보는 순간 뭐 졌다우야. 이런 게 단기 기억으로 들어왔는데 잠자. 수면하는 동안 기분 나쁘다 그랬지. 짜증난다 그랬지. 자 대뇌 피질로 올립니다. 올라갑니다. 택배 배달 갑니다. 막 올려줘. 그 택배 배달 왔어. 그럼 대뇌 피질에서 짐을 풀어가지고 다시 해마로 다시 저장해주면서 아미그달라 쪽으로 다 이렇게 다 연합이 돼서 연합 체계로 글로 다 들어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잖아요. 기억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잖아.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보 덥다. 에어컨 좀 틀어봐. 더워. 이러니까 너만 덥냐? 에어컨 틀어서 전기세 나오면 네가 돈 감당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시비가 붙는다 하자. 이 시비를 어디서 붙여? 다 해마가 붙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부터 점검할 사항. 브레인을 드러내기 이전에 해마를 잘라내기 이전에 지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표정, 자기의 태도가 해마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뇌 뚜껑 안 열어봐도 안다 모른다? 안다. 자기 뇌에 무슨 기억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기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네.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뇌를 오픈해가지고 이 해마를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뭐예요? 해마를 잘라냈더니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이런 감정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남 돕는 일만 하고. 자기의 인격이 돕는 거였어. 젊은 날. 어린 날.
그냥 돈 없는 걸로 하다가 평생 내 뇌가 딴 사람한테 기여되면 좋겠다. 아, 죽은 뒤에 내 통째로 써라. 아주 연구해라 그냥. 너무 멋진 거야. 진짜 이게 법신, 보신, 화신 중에 화신이야, 화신. 1100억의 화신으로 몸을 나토는 붓다가 이런 거지. 아,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생각 바꿔야겠다. 그렇죠? 경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 갖고 따라가는 것이 종교요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불교에서는 이분과 같은 사람을 보살로서 상징적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실천하는 분이거든요. 행동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동하거든. 행동하고 실천하라요. 불교는 앉아서 뭐 책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행동하라, 실천하라, 직접 하라. 그쵸? 그러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뇌가 이뻐야 돼. 이거 얼굴 성형하려고 하지 말고 뇌 성형을 해야 돼. 나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뜯어 고치는데 돈 들이는 것보다 이 안에 내부 구조 바꾸는 거에 엄청난 에너지 쓰셔야지 돼.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그 남편이나 아내, 부부 사이, 자식 사이, 가까운 사람, 누구하고 마주치거나 할 때에도 욱 올라올 때 해마가 나는 잘렸어. 나는 해마 없어. 이렇게.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감사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야, 진짜 잘 살아야겠다. 또 한 번 다짐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그거는 해마 없다. 아, 요렇게 살아야겠구나. 예. 그래서 그 감정을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인욕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 얘기했잖아. 사바세계는 감인하는 세계다. 이 사바세계.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견디는 곳. 달감자 참을인자 달게 받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럴 이유가 없어. 왜 참아? 그냥 욱꾹 내지르지. 뭐 시비하지. 차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막 달려가서 차 쾅 박지 뭐. 차 박살 내지 뭐. 이러지만 그렇게 한 뒤끝이 행복했고 좋았다면 그 길을 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은 게 있다면 자신에게 타인에게 사회와 세상 속에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 길 가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지르고 난 다음에는 순간에 내질렀던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저 사람 차를 가서 확 들이박을 수 있지만 으이구 해마 없다. 끝.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으이구 이거 한 번만 끝내야 돼. 으이구. 그냥 꾹 이빨 응시 물고 참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부하가 나지. 그러니까 그냥 확 때려박는 신용을 한번 하라는 거죠. 확 때려박. 예, 그냥. 그래서 남자들 외에 그 권투 선수들 이거 치는 백 있잖아. 샌드백 같은 거. 집에다 샌드백을 하나씩 걸어. 그냥 두드리면서 해마 없다, 해마 없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둘째 일요법회 오셔서 함께 여러분과 지낸 시간 저도 행복했고 이제 대중공양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